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받는 동안에 저희가 사전 접수된 종목을 통해서 두 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볼 거거든요.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바로 HLB입니다. 끝번호 우리 0930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HLB 오늘 호재와 함께 오늘처럼 힘든 시장에서도 정말 7%의 급등을 보여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HLB 그룹주들 오늘 정말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네. 시청자님께서는 3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5%, 이제 오늘 급등을 하면서 1% 정도 이제 수익 구간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요, 한 달 전쯤에 이제 새로 매수를 하셨고 제약바이오 이제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희망을 가지고 일단은 살짝만 담아 보신 거예요. 자, 이제 회사에서 계속해서 이 리보세라비라든지 앞으로 신약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말로 맞다면 HLB 정말 주가 크게 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HLB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많으실 것 같아요. 함께 또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LB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박준현 운영형님, 키워드 어떻게 뽑으셨을까요? 예, 뭐 리보세라닙 FDA 승인의 권은 기대. 그러니까요. 오늘 가장 큰 호재 중에 호재였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는요? 네, 뭐 HLB 하면 역시나 리보세라닙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리보세라닙 딱 키워드 잡아주셨네요. 자, 그럼 먼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박준현 운용형님의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소식 때문에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같이 힘든 시장에서 HLB 그룹주들은 정말 빨간불을 강하게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 HLB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간암 치료제인 FDA 허가 신청을 지난 5월 달에 해놨거든요. 5월 달에 해놓고 그 전 단계로 이제 허가해놓으면 관련해서 그 공장의 제품에 대해서 생산 공장에 대해서 아마 실사가 진행 중인 걸 알고 있는데 지난달 그 8월 14일부터 28일 사이에 예사가 리보세라믹 공장이 중국 공장에 있거든요. 중국 공장에서 완제품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제조 공정 전반에 걸쳐서 실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오늘 여의도 오늘 투자자의 날 코리아 인베스트 위크라고 우리나라 1년에 가장 투자자 행사가 큰 날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에서 진양권 회장이 오후에 그 실사 결과와 관련해 가지고 발표를 얘기를 했거든요. 실사를 했는데 전반 공정 과정에 대해서 FDA 실사를 했는데 별다른 문제점을 품질이라든가 제조 공정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 네, 그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막판에 종가 근처까지 치고 올라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그래도 5월 달에 허가 신청하고 난 다음에 7월 달까지 그 준비 작업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DA 그 실사는 완료가 좀 됐는데 근데 이제 또 보니까 추가적으로 또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 또 별도로 원료 품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만간 실사가 진행되기로 하니까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되면서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FDA 신약의 허가가 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정이기 때문에 진양권 회장의 말에 의하면 내년도 5월 이내에 빠르면 5월 이내에 허가가 FDA에서 날 거다, 승인이 날 거다, 이제 그런 희망적인 발표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섰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양권 회장의 말을 믿는다 한다면 상당히 낙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신감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향후에 또 매출액 단위까지 2조 3조 원 영업이익 2조 7천억 정도까지 향후에 만약에 허가가 난다 그러면 말에 의하면 3년 이내에 내년도에 나니까 2027년도가 되겠죠. 3년 이내에 매출액이 3조 원대 2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 2조 원. 그다음에 그 후로 5년 2029년 정도 되겠죠. 5년 정도 되면 매출액 3조 원의 영업이익을 2조 7천억을 목표로 한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 정도 매출이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잖아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렇죠. 거기다 더구나 영업이익률이 만약에 영업이익 매출액이 3조 원인데 영업이익이 2조 7천원 난다는 자체는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무려 90%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냥 다 남긴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제약주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익률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상당히 시장 점유율 50%를 점유한다는 가정이니까 이런 낙관적인 어떤 전망을 좀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예상은 이제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신약 기업들을 보게 되면 임상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제품까지 나오는 단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부분 임상 1단계 내지는 2단계에서 유수의 제약 기업들한테 로열티를 받고 팔지 않습니까? 기술 수출로 받고. 근데 회사는 직접적으로 회사가 제품까지 생산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잘 되면 대박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계속 제품 개발하는 과정 쪽에서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예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연간 1,000억 정도 돈이 들어가요. 현재 상반기에만 500억 정도 적자가 났으니까 아마 하반기에도 그 정도 나오면 1,000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빨리 신제품 개발이 안 나오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다만 예사가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제가 이런 또 신약 개발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금 여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증자를 통해서 주주가치 희석 요인을 작용하니까. 근데 예산은 다행스러운 것 자체는 이미 작년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2,700억인가 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좀 해놨어요. 그리고 전환사채라는 거 발행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자본 총계가 한 6천억, 5, 6천억 정도 있기 때문에 한 해에 1,000억 정도 까먹는다 한다 하더라도 2, 3년, 3년 정도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품 개발 단계에 들어간다 한다면 돈이 더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즉 자금 조달 측면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 적자가 난다 한다 하더라도 다만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앞서 이제 예사가 계속 증자를 통해서 전환사채라든가 자금 조달을 했는데 이 회사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자체가 이 회사가 현재 소액 지주 지분율이 91%입니다. 네. 그 대주주와 관련된 지분율 자체가 거의 9% 정도도 채 안 된다는 거죠. 진양권 회장의 지분율이 7.37%인가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즉 정말로 이 회사가 수조 원짜리 이익을 낸다, 내는 그런 어떤 회사다. 그러면 대주주가 이 정도 지분 가지고 있으면 아쉽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좋은 회사인데 내가 만약에 회장이다 한다면 정말로 이 회사가 대박 나는 기술을 개발할 확신이 있다 한다면 지분율 9%밖에 대주주한테 상계 지분율 9%부터 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소액 지분율이 너무 많다. 정말 좋은 회사면 주식을 좀 자기가 신주 인수권부라든가 발행을 통해 자기가 인수를 하면서 지분율도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HLB가 그동안 리보세라닙 신약 개발에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왔고 집중을 해왔던 데에 대한 결과가 조금 희망적으로 나왔다라는 그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큰 호응을 받은 것 같고요. 그 굉장한 자신감의 결과를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같네요. HLB는 리보세라닙, 그렇죠. 리보세라닙 하면 HLB. 네.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네. 리보세라닙에 대한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하는 편이고요. 우선은 이 리보세라닙이 이제 항서제약하고 참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항서제약이 상당히 배당도 많이 했고, 근데 중국 쪽에서는 이미 리보세라닙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인지도가 있군요. 네, 그렇죠. 미국에 이제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네. 우선은 그 접근 방식이 뒤에 이제 박정 의원이 말씀하셨던 신약이 됐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거는 무조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2차 전지 업체들도 보게 되면 다 증자를 하지 않습니까? 성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나중에 그 공장 캐파 증설이나 이런 비용은 차지하고 국내 신약 2호가 된다면 그렇군요.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단지 이제 우선 심사 대상은 탈락했죠. 그렇죠. 지금 이번에.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렇군요. 네, 이제 기대감이 있었어요. 우선 심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빠르게 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이 있었는데.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돼버리면. 그 부분은 안 됐고, 단지 그 첫 번째는 그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 네. 이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반 경직성이 굉장히 좀 그 경직도가 상당히 강하게 유지가 좀 되는 측면인 것 같고, 상단은 뭐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나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막히겠죠. 네. 결국은 이제 제약 바이오로 좀 넘어오는 이 소외주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까지 묻어나면서 HLB에 이제 수급이 올 것이냐 있는데 오늘 실사 부분이 가장 큰 동력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좀 안타깝지만 공매도와의 어떤 전쟁입니다. 그렇죠. 네, 이 종목은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올라갈 만하면 공매도가 있어요. 예. 항상 이 부분이 문제가 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공매도를 이겨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FDA가 그 승인 신청이 다가올수록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도 줄어들 공산이 좀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나온 뉴스가 이제 간암 신약 리보선라인 경쟁 약물 대비 이제 환자 생존 기간이 최장을 기록했다. 긍정적인 이제 표본 지표들이 속속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진양군 회장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최근에는 이제 60만 주 정도를 조금 산 것 같아요. 네. 최대 주주로서 이제 그 부분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주식 수가 이제 800만 주가 좀 넘어가는 과정인데 전체적으로 일단 그 개인 투자자도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단지 항상 보게 되면 무언가 최대 그 경영자가 나와서 최대 네. 주주이고 경영자가 나와서 소액 주주들과 좀 소통하는 과정. 이거는 HLB만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좋은 특징 아닙니까? 네, 좋은 특징이죠. 예. 이렇게 뭐 보통 OTT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본인이 나와가지고 오늘 실사 받았다,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성을 설명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좀 심적 안정감도 그럼요. 있고 예. 소통을 해가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믿어달라 이렇게 신약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하나는 좀 더 곁들인다면 저는 HLB 그룹주가 그 해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한 2년 전부터 봤는데 그 셀트리온 그룹주를 표본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네.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네. 것처럼 네. 연구개발소, 그 다음에 쥐주사, 네. 유통 이렇게 HLB 제약, HLB 글로벌 이런 식으로 밸류 체인 다 만들어 그렇죠. 버리는 거죠. 선박 구명정 회사로 이제 그 틀을 좀 벗어나서 제약바이오 그룹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수직 계열화는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이 되고 안 되고는 차지 문제인 것 같고 네, 네. 앞으로 이 모멘텀에 대한 어느 정도 파급력은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HLB가 여러 가지 호재와 자신감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7%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런데 시청자님도 느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 이렇게 좋은 거에 비해서 주가는 조금 약한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HLB 계속해서 이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모멘텀 살아있는 구간이고 오늘 이렇게 호재가 나왔을 때도 HLB가 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직 이거를 이 천장을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는데 그 이유가 혹시나 공매도 때문은 아닐까라는 부분들, 이 공매도가 주가 상승에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운영형님께서는 이 공매도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네, 공매도 많죠. 네. 코스닥 기업 중에서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공매도 순위 3위권에 있습니다. 3위권에 있으니까 네. 그 주식 수를 봤더니 834만 주입니다.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거의 6.7%, 7%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네. 지금도 계속 대차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다는 자체는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공매도를 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HLB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바이오 제약주들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가 많아요. 특히 가장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 가장 공매도 코스닥 시장의 1위가 HLB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공매도라는 것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당장은 이제 수급 악재는 작용하겠지만 만약에 앞서 이제 회사가 신약 개발 성공을 한다면 이제 쇼시퀴즈가 들어오면서 주가 이제 폭등할 수 있는 가겠죠. 그런 또 부분도 훨씬 있죠. 더, 네. 부분도 있는데 그 정도의 파워가 나.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예. 그렇게 좀 약간 현재로 봐서 주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이유 자체가 네. 이 재료 자체는 이미 FT 신청이라든 관련 자체 이미 3월 달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나왔던 내용이다 이제 오후에 이제 시장부 회장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근데 예사가 나올 만한 게 없어요. 내년도 상반기 때까지는. 예, 더 이상 이제 지금 이런 그 실사까지 공장 실사까지 통과가 좀 됐는데 제일 올 좋은 수가 못 카드가 써요. 나온 거죠. 오늘 정도 이 정도 제로면 뭐 15% 20% 정도 올라가야 되는 그랬으면 거예요. 좋았을 텐데. 예, 올라가야 네. 되는데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5월달 그 진양구 회장이 5월달 이전에 FDA 허가가 신청이 나온다는 쪽인데 그때까지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HLB가 어떤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종목의 바로미터라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신약 개발의 대표적인 주식이거든요. 특히 신약 개발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게 간암입니다. 항암 치료제입니다. 시장 영향도 크고 네. 또 앞서 이 회사가 직접
기술 수출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제품 개발하지 않습니까? 제품이 나온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예사가 만약에 성장을 한다면 정말 바이오 제약주의 희망이 생기면서 이 종목이 아마 끌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도 지금 앞서 이제 진양군 회장이 여러 가지 소통한다는 측면을 얘기를 하는데 이 회장에 대한 인식 자체도 과거에 2019년도에 약간 데이터 오류와 관련해 가지고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문제 자체는 너무 상장 회사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해서 한 10개 되지 않습니까? 8개입니다. 8개인가요? 개. 되게 많아요. 진짜 많네요. HLB 딱 치면 쫙 나오거든요. 예, 쫙 나오고 그 자회사들 제가 보시게 되게 되면 자회사들에 대한 그 적자가 몇 개 여기를 제가 전자공시실을 좀 띄워놨는데 이 회사 자회사들이거든요. 자회사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게 되면 뭐 29억 적자, 477억 적자, 59억 적자, 810억 적자, 한 해서 36억 이익 나는 회사인데 347억 적자, 120억 적자, 8억 적자, 121억 적자, 3억짜리 이익 나는 회사니까 30억짜리 적자, 전체 1,900억 적자예요. 자회사들이. 그럼 자회사들이 싹 다 적자입니다. 이게 온전한 회사들이 없다는 거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HLB가 모회사인데 그룹의 제일 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진양구 회장이 지분 8%도 채 안 갖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앞서 이제 HLB뿐만이 아니라 과거 이제 코론 생명과학의 티슈준 사태도 있었고, 예, 맞아요. 신라젠 사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이 정도 했으면 주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은 그런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약간 상쇄된 게 있네요. 네,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저는 바이오 제약주가 다시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HLB가 신약 개발 승인해가지고 이 종목이 만약 승인한다면 주가가 폭등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것들도 왜냐면 이거 그 말이군요. 항암제만큼 시장에 영향이 큰 때가 없습니다. 더구나 간암이지 않습니까? 간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간암 치료제 FDA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제2의 바이오 제약주들의 어떤 돌풍을 일으키면서 저는 주가가 올라간다 봐요. 근데 좀 시간이 앞서 얘기했듯이 내년 필요하네요. 5월 달로 보고 있으니까 내년 네. 상반기 정도까지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나.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또 도장을 땅땅땅 찍기 전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분간 다시 한번 이 주가를 크게 끌어올려주기는 조금 힘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럼 시청자님께서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신약 개발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유 전략이고요. 이분도 비중도 많지가 않거든요. 네. 많지는 않은데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거 내년도 발표되기 전까지는 발표되고 승인되면 종목 주가 물론 급등이겠죠.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단기 매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최근 38,000원 못 넘었거든요. 38,000원이 좀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이분 같은 경우는 5%니까 좀 가져가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손절 한다면 최근에 저점이 27,850원이었거든요. 28,000원 이탈한 시점에서 손절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그런 업종 자체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다음으로 좀 이렇게 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HLB도 그렇고 또 HLB 나오기 전에는 비만 치료제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또 이슈몰이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전반적인 상승세가 한번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암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비만 치료제 이렇게 이슈가 있는 쪽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올해 이제 제약바이오 뭐 강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항암 부분이 가장 크긴 한데, 뭐 이제 시장의 어떤 방향키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네. 셀트리온 쪽이란 말입니다. CMR. 근데 그쪽에서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부분은 바이오 시밀러 부분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하드레이마나 유플라이마, 네. 휴미라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그룹주 자체로 보게 되면 삼자병. 그러면 다른 쪽은 어떻게 가냐? 개별 이슈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위고비도 있고 일리알릴리도 있지만 뭐 네. 비만 치료제 또 일론 머스크도 또 최근에 또 좀 그 떠들어댔어요. 예, 맞아요. 13kg 뺐다고. 뭐 동아에스티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좀 가긴 했습니다. 많이도 뺐네요. 그런데 이거는 뭐 개별 이슈적으로 당뇨라든지 접근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오늘 반등세가 나온 걸 보면 이제 ADC 부분 좀 좋았어요. 알테오제나 레고캠바요. 그러니까 개별 이슈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 항암 쪽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이 HLB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군요. HLB에 대한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끝도 없을 것 같고 제가 이 종목을 총 3번 정도 매매를 해봤는데 지금은 투자를 좀 해보고 싶어요. 딱 이겁니다. 내년에 신약이 되면 정말로 이거는 대박이죠. 템버거고 네. 네, 템버거가 되는 거고요. 네. 신약이 되면 이제 그 주주들 입장에서 투자를 해가시는 분들은 그걸 거예요. 내년 5월이 다가올수록 이제 뭐 연말까지는 당연히 박스권 장세 지지부진할 이제 거고. 그거는 이제 감안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1월, 2월, 3월 되면 되냐 네. 안 되냐.
딱 홀짝 뭐 아니면 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살살 올라가다가 안 되면 실망 매물, 되면 이제 갭상승으로 가는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진양군 회장이 자꾸 자신감이 피력해 나가는데 그건 진양군 회장의 뭐 자신감은 좋아 보입니다. FDA 생각은 다를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FDA 별개죠. 실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6명에서 7명 정도입니다. 그래요. 네, 거기서 뭐 처음 들었어요. 약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심사를 하게 되고요. 뭐 인원이 막 100명 이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인원이에요. 전 많은 줄 알았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올해 연말까지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이는데 내년에 이제 5월이 다가오면 뭐 3월부터라든지 이렇게 기대감에 조금 더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형태로 될 것 같아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약이 이제 국내 돼야죠. 신약이 예. 2호가 되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럼 가격 전략을 좀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신사님이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이거를 좀 이 종목에 관해서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예전에 매매해본 종목이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투자 관점으로는 말씀을 안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매매도 적합한 종목이고 투자도 적합합니다. 기본적 분석성 재무가 튼튼하기 때문에 네. 저도 단기 매매 관점으로 저도 드리도록 하고요. 하단은 손절가는 27,000원 제시도록 하고, 저는 좀 상단 목표가는 조금 더 봤습니다. 좀 더. 4만 원까지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뜨거웠었던 HLB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모아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보유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우선 박준현 운용력께서는요, 리보세라닙 이 승인 기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 보시면서 보유 의견,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28,000원 제시하셨고요. 김민준 전문가는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시나리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볼 거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단기 투자, 우선 보유 의견,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7,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